일단 오늘도 MLB는 주력이 잘 적중이 되었었고, 이제 주중에 이제 라이브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KBO도 지금 삼성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 경기만 오버가 좀 낮으면 올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LB도 내일 또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경기가 9경기밖에 없습니다. 9경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냐라고 하시면서, 라이브가 늦다, 영상 업로드가 좀 시간이 늦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3만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셔도 게시글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 전에 미리 전 경기 결과 예상표를 올려드립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도 MLB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잭킬러와 지올리토가 나오는 경기라서 선발 싸움에서 이미 기울었다 생각하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이제 필라델피아 정배당을 납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제 불펜에서의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안타깝지만 이 어제 이제 썼던 불펜에서 듀란이 또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모두 3대2로 끝내면서 필승조 마무리 듀란과 컬커링의 등판, 뭐 켈러도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당장은 이제 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뒷심 싸움에서의 우려가 좀 생기는 경기예요. 물론 이 지올리토가 2승 0패라는 성적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기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넷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초반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 잭킬러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이 필라델피아가 리드하는 게임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기가 실제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아담이 나와가지고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슈아버에게 홈런을 맞아버렸죠. 그게 이제 오늘 경기도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결국 아담과 모레옹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메이스 밀러 이 세 명을 쓰는 이 전략 자체가 샌디에고의 필승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변수가 주어진 게 오늘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에게 약간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정배 저도 납득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펜의 부하가 이미 걸린 시점에서 어제 썼던 투수를 또 써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가는 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불안해서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승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수입전인 것도 있고 필라델피아가 어제 이겼어도 3대2 똥줄 승리 거기에다가 최근까지도 필라델피아의 팀 타율이 2할이 채 안 된다라는 점 여전하게 그런 것들은 결국 샌디에고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경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경기를 추천드린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내가 80%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80%도 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변수가 있는 거죠. 20% 정도. 그게 이제 10%는 필라델피아의 최근 타격이 될 거고, 그리고 10%는 필라델피아의 필승조 운영에 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60%의 필라델피아의 승률을 보여주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이 필라델피아에게 주어진 배당을 보시면 해외에서 마이너스 182가 나오고 있고 이 국내 배당으로 쳤을 때도 필라델피아 배당이 1.36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60%의 승률 정도를 보이는 경기에 이거를 1.36배라는 배당에 돈을 걸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일단 승리는 필라델피아 승리 예상하지만 추천은 못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이제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계속 이 경기가 양 팀의 양상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1차전도 사실 보스턴이 이겨야 되는 경기 볼티모어가 이겼고요. 어제 경기도 이제 볼티모어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봤던 경기였는데 결국에 벨시시 개털리면서 이제 8대1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언더를 좀 예상했던 경기였었는데 9점이 또 낮고 이제 기준점에서 놀았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게 지금 베오 대 로저스라고 하면 이게 또다시 변수가 생깁니다. 일단 베오는 완벽한 반등을 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베오의 피칭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 시즌 초반에 부진을 완전히 떨쳐내고 최근에 완벽한 부활을 알리면서 베오의 9위는 그대로 돌아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구도 9위도 경기 보면 확실히 힘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트레버 로저스가 문제죠. 로저스는 지금 복귀하고 나서 이번 시즌 최악입니다. 피장타율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안타율, 볼넷 허용, 그러니까 출루 허용률부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로저스가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슬러그 수치가 커리어 동안의 로저스의 슬러그 수치는 통산 0.4가 안 돼요. 0.396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무려 0.503으로 5할을 넘겼습니다. 슬러그 수치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에 이거는 로저스가 홈런 맞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이 최근에 좌투 상대로 좀 고전을 했다라는 거죠. 한 명은 크리스 세일이었어요. 당연히 고전할 만합니다. 그건 납득을 할 수 있죠. 이 크리스 세일 상대로 아쉬운 경기를 펼치면서 당연히 고전했던 것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납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투수 상대로 던졌던 게 이 메식이었습니다. 메식 상대로도 좀 성적이 안 좋았었죠. 그날 경기를 이기긴 했어요. 불펜 다 털면서. 근데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일단 이 로저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메식도 마찬가지고 크리스 세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일은 몸쪽으로 파고드는 우타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던져가지고 공략을 하는 투수라면 이 반대로 메식이나 로저스는 우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체인지업을 상황을 이제 활용해서 던지는 투수이고 좌투수에게는 또 슬라이더를 갖추고 있는 투수이고 그렇단 말이죠. 로저스랑 메커니즘이 이제 메식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런 최근에 좌투 상대로 못 쳤던 보스턴의 성적들이 오늘 로저스를 웃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라는 겁니다. 일단 로저스는 이번 5월달 등판을 가져가면서 이 양키스 상대로 2피 홈런,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1피 홈런, 토론토 상대로 2피 홈런, 그리고 템파베이 원정에서 3.2이닝 8피안타 7실점 하면서 무려 18.1이닝 동안 22실점, 21자책점을 기록한 이 로저스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경기에서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결국 바람은 밖으로 불어요. 그러면 로저스가 지금 슬러그 수치가 관리가 안 돼서 실점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눈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결국 바람도 타게 되면은 홈런에 대한 실점을 로저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보스턴이 실질적인 타격 자체가 로저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좌투 데이터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보스턴도 우투 대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9.5점을 주면은 언더를 봅니다. 어차피 어제 두 팀 다 불펜 다 아꼈어요. 오늘 불펜 총력전 될 수 있는 경기이고 로저스를 길게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홈런에 의한 실점이 로저스를 괴롭힐 거라 보면서 보스턴의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언더 본다라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승패는 보스턴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타격 데이터에 있어서는 보스턴도 로저스 내려가고 난 순간부터도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도 맞고 볼티모어가 이길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베오가 개볼질하고 초반부터 개털리면서 돌아온 워드한테도 쳐맞고 크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오가 오프너를 써서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오프너 없이 나오는 걸로 일단 예고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미네소타 상대로 이제 잘 던졌던 경기에서도 이제 그 오프너를 써서 출전을 했었고 클리블랜드 원정에서도 오프너를 쓰고 출전을 해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었습니다. 5월달에 오프너 안 쓰고 등판
등판했던 딱 한 경기가 있는 게 애틀랜타 원정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2피 홈런 7실점하면서 5이닝 동안에 대거 무너져가지고 패전 투수가 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러한 부분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 자체를 완전히 지우기지는 못하겠죠. 저도 오늘 돌발적으로 이 경기가 오프너 전략으로 갑자기 바뀌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이제 배우가 경기의 대부분을 책임질 거를 일단은 책임질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배우의 최근 기량에 대한 평가를 좀 높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돈과 세코니가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로 양키스가 이겨야 돼요. 사실 어제도 양키스가 결국 저지가 안 나왔죠. 오늘도 없다고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지는 없다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양키스는 이겨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이미 다 갈아 넣었어요, 이 경기에. 어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다시 한 번 더 홀더맨과 함께 게지스 스미스까지 쓰면서 에린도 쓰면서 피승조를 다 갈아 넣었고, 이번 시리즈에 그렇게 클리블랜드가 양키스를 계속해서 잡아내면서 불펜에서 이 승부를 다 갈아냈던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세콘이 내려가고 나서부터 불펜 필승조를 운영할 그 힘이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명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그 필승족 이 홀더맨과 게지 스미스, 에린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경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돈이 이제 복귀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에런 저지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제 근육 타박상도 아니고 이제 뼈 타박상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에런 저지의 스윙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나와도 민폐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저지 없이 경기를 할 거를 각오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선발 싸움에서 세코니 공략만 먼저 해줄 수만 있으면 이 경기는 양키스가 클리블랜드가 대주는 경기, 먹는 경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미 이 경기가 클리블랜드도 비비는 승부예요. 왜 양키스의 타격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홈에 돌아와서 이 애틀랜틱스 원정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타격 데이터는 클리블랜드가 상향세예요. 우상향세. 얘네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양상 속에서 선발의 밸런스가 이미 기울어 있다 보니 로돈, 심지어 또 좌투수입니다. 좌투수 나오는 상황 속에서 클리블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가 양키스가 지금 떨어져 있는 타율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완전히 밀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데, 이게 저번에 이제 저번에 양키스 1차전 경기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지금 좌투수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 뛰어난 타자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호세 라미레즈 그때 뭐 홈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장에 죄송해요. 왜 이렇게 사리가 들리냐? 아무튼 당장에 이렇게 뚜렷하게 좌투 상대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로돈이 호투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고, 세코니만 공략 일부 해주면은 클리블랜드는 패전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양키스 승 바라보게 되는 거고, 다행히 바람도 외야로 불어주면서 양키스가 원하는 장타 게임으로 오늘 경기에서 지들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일단 오늘 경기까지도 클리블랜드가 5대4의 승리를 거두면서 타격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경기입니다. 오히려 홈런을 때려냈던 것도 3방이나 갈겼던 거에 이 클리블랜드였었고, 양키스도 이제 홈런이 나왔던 것에 위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또 홈런 싸움이 또 됐을 때는 로돈이 억제력이 더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양키스 승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사실 앞선 4경기 중에, 지금 요까지 해서 4경기 중에서 가장 정배 볼만한 경기가 있다라면은, 제가 이것도 뭐
퓨처 안 된다 했었고, 이건 언더 먼저 말씀드렸고, 이건 양키스 승 일단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타이트한 경기라 했었고, 요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정배 볼 만한 경기예요. 일단 어제 예상됐었던 이제 크로우가 안 나오고 어제 이제 게스터가 나와가지고 경기를 펼쳤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오버게임을 예상했던 와중에 이제 타이트한 승부가 되어버렸고, 나름 게스터도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잘 던져준 경기에 이 미러키도 이거를 이 패트릭으로 1+1 그냥 2명으로 끝내는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타이탄 승부 속에서 로건앱이 7이닝을 완벽하게 던져주면서 밀러와 윈으로 끝낼 수 있게 경기를 구성을 해줬어요. 오늘 경기에서 하우저와 크로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하우저가 잘합니까? 크로우가 잘합니까? 사실 둘 다 별로긴 해요. 그나마 구종 가치가 더 뛰어난 쪽은 크로우 쪽이죠. 왜? 얘는 이제 커브볼이나 확고한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구종 가치가 좀 더 높아요. 거기에다가 차이가 있는 건 미러키가 오늘 경기에서 꺼낼 수 있는 불펜들의 이름들의 명단입니다. 그게 오늘 좀 빡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완 이제 디엘 홀과 애쉬비 다 대기를 하게 될 거고, 필승조 유리베와 맥길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랜트 앤더슨까지도 이 경기에 대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미러키의 뒷심이 꽤나 빵빵한 싸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하우저가 이번 시즌 못하는 거 그거를 논할 게 아니라, 하우저와 크로우가 일정 부분 같은 실점을 하더 저는 오늘도 이 경기 오버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양상 속에서 이제 후반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살아있는 이정우라든지 아라에즈를 살려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타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따져보면 미러키에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미러키 승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하자면 저는 이걸 미러키 승 보긴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트리거 시카고 어제 트리거 내가 뭐 알려줬더라? 어제 내가 시애틀 알려드렸죠. 시애틀, 뉴욕 매츠 시애틀, 그 트리거, 저는 시애틀 봤는데 트리거 매츠승 나왔다 했었죠. 매츠승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캔자스시티도 트리거 나왔었는데 캔자스시티도 이래나 저래나 이겼어요. 그런 트리거들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개의 트리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일반승 지금까지 본 4경기 중에는. 근데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이미 전부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미지 올라간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40만 원 가까이 결제해서 매달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혹시나 이렇게 승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도 이렇게 승 생각했다가 그래서 표에서 이 조합표에서 지웠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애틀 지워가지고 먹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지운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저는 미러키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과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제 분석상으로는 미러키가 경기 운영상으로 매우 유리해요. 타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해볼만 하다 봅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승이 나왔기에 저는 제꼈다. 저와 업체와의 견해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크리스 세일과 플러티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티는 오프너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마일스가 나올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세일과 플러티의 뭐 멀티이닝 던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인데, 일단은 마일스의 벌크 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발 경쟁력, 실질적인 선발이 마일스라고 보면은 이 토론토가 오늘도 안 밀려요. 제가 이틀 연속으로 토론토 승을 줬는데 예상을 했는데 다 애틀랜타가 이기고 오늘 수입전입니다. 근데 수입전에서 크리스 세일 나와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은 이제 못 거르죠. 크리스 세일은 넘사벽이에요. 저는 이번 시즌에 오타니를 제끼고 크리스 세일이 사이 영상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언터처블입니다. 사실 공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고, 어제 경기 애틀랜타가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여유롭게 이기는 경기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3회의 비기닝이 한번 만들어지면서 경기가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때 4대2로 앞서 나가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7회의 경기 풀리면서 어제 수아레즈랑 리스고 이글레시아스 투입 안 한 채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글레시아스 대기하게 될 거고, 오늘 경기에 이제 나왔던 이제 투수들 중에서 이제 안 나왔던 투수들을 이제 이름 명단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이글레시아스래, 수아레즈랑
이제 수아레즈는 이미 쓸 수가 없게 됐고 그럼 리가 이제 연투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 리 플러스 한 명 하면은 이글레시아스로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세일이 7이닝 던지면 베스트, 6이닝 던지면은 뭐 한 명 정도만 고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일즈가 안정적인 피칭 할 거라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애틀랜타의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응징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뭐 알비스도 홈런막까지 봐버렸고 이 애틀랜타가 애틀랜타다운 경기를 하고 있죠. 이 올슨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 생각하면 크리스 세일이 좀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승패 라인으로 따지면 이거는 정말 봐야 되고요. 저는 마일즈를 고평가합니다. 개 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인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는 네, 캔자스 시티의 승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언더예요. 이게 바람도 외야로 불고 다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이게 오늘 경기가 미네소타가 불펜 데이를 예고를 했어요. 승패를 보기에는 루고를 믿고 당연히 캔자스 시티 보게 됩니다만 저는 그거를 먼저 고려할 수 없다. 역배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불펜 데이를 하게 되었을 때 타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투수를 보게 되는 건 당연히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걸로 인해 계속해서 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정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그에서 원정 성적 안 좋은 3개 팀 중에 한 팀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타격 부진은 분명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로프틴이 이제 홈런에 갔다가 또 9회 결정적으로 하나 또 때려줘가지고 쉽게 좀 벌려가지고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타이탄 승부수에서 타격이 잘 안 되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가 오히려 바람이 분다면 루구의 구속에는 이게 얘네들을 칠 수가 있어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장타로. 그렇게 되면은 불펜데이 성과가 나고 캔자스 시티도 루거로 끝까지 버틸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제 점수를 내지 못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의 불펜데이가 언더게임 양상 속에서 승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페디한테 그대로 닦이면서 영봉패를 당했는데 미네소타가 그런 타격 생각하는 것도 반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량 득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 미네소타가 실제로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해서 타격 기복이 좀 있는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츠버그 원정에서 절정을 띄었다가 갑자기 식어버린 양상 자체가 좀 좋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보면서 이 경기는 네, 미네소타 역배 가능성 일단 살짝 논해본다. 언더게임이면 이거는 미네소타가 오히려 장타력 앞서가지고 결정적인 점수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슬러그 수치부터 출루율부터 모든 것들이 타격 데이터는 이미 캔자스 시티 원정 기록보다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거는 정배 못 봐요. 자,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대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이거는 이마나가 대 긴의 경기예요. JT 긴과 이마나가의 경기하면 이마나가 승 가고 싶죠. 저는 이 경기도 역배 봅니다. 이미 비글리 필드에서 오늘 바람은 외야로 14마일이 불어나가고 굉장히 이제 바람이 타자 친화적으로 불어나가는 경기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10.5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마나가가 지금 이번 시즌 문제가 피홈런이에요. 피홈런. JT기는 이 홈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기니 지금 이번 시즌 그렇게 보내고 있는 성적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타자들에게 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개선점이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피안타율 관리까지 되고 있다라는 요소를 생각을 하면 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오늘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카고 컵스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 부는 경기에서는 항상 이안에 그 다음에 마이클 부시, 니코너 얘네들이 이제 발사 각도를 만들려고 조금 더 퍼올리는 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알거든요. 이게 퍼올리면 안 넘어갈 타구가 넘어간다라는 걸 지들은 알아요. 그리고 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땅볼 유도가 이 뜬공 유도보다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높은 투수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반 투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당장에 지금 슬러그 수치 자체가 커터라든지 싱커가 그렇게 낮은 구종도 아니고 얘가 이 휘 퍼센테이지에서 체인지업과 그 슬라이더의 그 이제
개선점이 나타난 것이 이번 시즌 성적 반등의 그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국 이제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얘도 홈런을 맞을 가능성까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경기 연장을 치르면서 컵스가 갈렸어요. 거기다가 그 패배까지 해버렸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아쉬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고, 홈런을 계속해서 이만하가 맞고 있는 와중에 애틀레틱스를 만나버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꼬인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만하가는 랭겔리어스, 특히 랭겔리어스 니커츠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소더스트롬까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살아나 있다 보니까 장타 오늘도 이만하가 홈런 진짜로 한 두 방 맞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애틀레틱스 역배승 보는 경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피츠버그.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 시리즈는 이미 그냥 무지성 오버 시리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전도 마찬가지였고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아요. 동일한 결과예요. 왜? 불펜에서 박살이 나잖아요. 둘 다 버틸 힘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불펜에서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이미 휴스턴은 갈렸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불펜 성적이 개판이고, 어제 경기에서 결국 드디어 돌아온 이제 헤이더의 이제 모습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광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만, 일단 블루바흐, 그 다음에 킹, 얘네를 쓰면서 휴스턴 입장에서 오늘 경기 결국 쓰게 되면 아브레이유, 데로산토스 또 이름을 볼 수밖에 없고, 이제 헤이더의 연투 과연 시킬 것인가 물음표입니다. 카웨이텅은 애초에 이닝이 짧아요. 제가 얘는 말씀드렸죠. 이번 시즌을 유독 5회는 좀 괜찮은데 4회의 피안타율이 3할 오픈이 넘어가면서 커리어 동안에도 얘는 3회까지만 잘 던지고 4회, 5회, 6회에 계속 박살 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3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카웨이텅이고, 피츠버그 지금 미쳤습니다. 곤잘레스, 오닐 크루즈, 레이놀즈, 호르비츠, 그 다음에 그리핀까지도 지금 시리즈에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기회 노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타격 해주고 있습니다. 타격 지금 1왕이에요, 리그에서 거의. 근데 거기 대고 이제 휴스턴의 타격이 불이 붙여놨죠. 오늘 제라드 존스 나오는데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복귀전 펼쳤다가 클레멘츠랑 그 다음에 저 누구였냐? 클레멘츠랑 라나치였죠. 얘네 둘한테 홈런 맞고 질질 짜던 새끼였습니다. 이거 진짜로 좀 많이 이제 작년에 부상 당하기 전에 기량은 이제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요르단 알바레즈, 크리스찬 워커, 파레데스 전부 다 존스의 이제 묵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단조로운 이 패스트볼에 장타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이건 또 불펜에서 피츠버그는 당연히 고민 많아요. 어제도 요한 라미레즈, 몽고메리, 소토 다 털렸고요. 오늘 나오게 될 거 1차전에 털렸었던 산타나, 그 다음에 이제 해봤자 로렌스, 얘는 다 털린 애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피츠버그는 선발 경쟁에서 혹시나 제라드 존슨이 잘 던지더라도 이 경기를 갖다가 지킬 만큼의 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8.5점 기준에서도 오버 보고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다저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피안타 관리 능력만 따지면 5월달에 넬슨이 오히려 괜찮은 편인데, 이거를 갖다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 이제 홈런 억제를 할 수 있느냐. 지난 경기도 시애틀에게 홈런 4방 쳐맞으면서 개 털렸던 이 넬슨이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의 그 타선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경기예요. 이게 사실 로블레스키 정도 공이면 잘 던질 거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애리조나가 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많은 점수는 내지는 못할 거라고 봐야 되고, 사실 로블레스가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은 투수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점수를 내봤자 3점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이하일 거라고 봅니다. 3점 이하. 그리고 넬슨은 홈런 안 맞으면은 2점 이하 실점도 가능해요, 이게. 이 넬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5월달에 묻어지고 있는 양상체가 이긴 합니다만, 피안타 수준이라든지 출루 허용률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5월달에도 실제로 ERA는 2.95밖에 안 됩니다. 6경기 나와가지고 39.2이닝 동안 2.95의 ERA로 끊으면서 WHP도 1.0 아래로 끊었어요. 피안타율도 2할 1푼 1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달 그 6경기 중에 콜로라도 상대로 그때 8이닝 완벽 투했었던 경기 제외하고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피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실점이 생겼던 건데, 시애틀 상대로도 맞았던 홈런들이 결국 대거 이제 솔로 홈런들로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오늘 경기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홈런을 맞는다고 하면은 그 실점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9.5점 주면요, 애리조나 불펜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뭐 다저스가 그렇게 이제 워낙 타격 밸류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안타도 계속 때리고 리드하는 경기의 양상 만드니까 애리조나 불펜진 자체가 약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어제 나왔던 톰슨 못 나올 거고 파뜸 안 나올 거고 클라크는 연투 가능하고 랭귤리어스 로아이시가 연투 가능하고 무리뉴도 있고, 일단은 이 자원 자체가 풍부한 게 애리조나 불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9.5점보다는 점수가 안 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다저스가 그래도 조금 유리해 보이지 않나, 승언더 라인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예, 조합표 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력 경기 잡기 좀 어려우시다, 경기 아니면은 프리뷰 듣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혜택 누리시면서 좀 같이 으쌰으쌰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KBO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